2026년 3월 23일 월요일, 그리고 앞으로의 2분기. 지금 한국 증시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주말 사이에 모든 게 변해버렸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다가올 시장의 충격파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금요일 코스피 0.31% 오르면서 겉보기엔 아주 평온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착시예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무려 4.35%나 폭락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월요일 아침 우리가 딱 마주하게 될 현실, 바로 그 시작점인 거죠. 마이너스 4.35%.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예상치가 아닙니다. 주말 동안 글로벌 시장이 겪었던 그 공포가 그대로 녹아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이 월요일 아침에 이걸 그대로 다 받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지도를 좀 그려볼 건데요.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금요일의 착시부터 파헤쳐 보고요.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4가지 핵심 위기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월 23일 월요일을 시간대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나아가 2분기 전체를 위한 생존 포트폴리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금요일에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주말 동안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장마강하고 다행이다 하고 있을 때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급락했고요. S&P 500은 벌써 4주 연속으로 떨어졌어요. 시장의 공포를 보여주는 VIX 지수는 11%나 폭등했고 결정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건 외국인들한테 야, 한국에서 빨리 돈 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떠난 걸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4가지 핵심 위기를 구조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존 전략을 짜려면 바로 이 배경부터 알아야겠죠? 지금 시장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이게 뭘까요? 그냥 뉴스 하나 띡 터진 게 아니고요. 여러 악재가 말 그대로 동시에 터져나오는 복합 위기 상황인 겁니다. 자, 보시는 이 4가지가 지금 시장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역풍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째, 호르무즈 리스크가 터져서 유가를 막 끌어올리면요. 둘째, 이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금리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죠. 셋째, 이런 불안감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외국인들이 돈 빼가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인 우리 시장은 미국 나스닥이 휘청거리면 그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전이죠. 월요일 당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막연하게 조심하자가 아니라 시간대별로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지켜야 하는 황금률입니다. 개장하고 첫 1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요. 절대로 어떤 주식도 사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시간은요. 밤새 쌓인 공포가 한 번에 터져나오면서 투매,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거든요. 여긴 우리가 뭘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생존을 위해 딱 버티고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월요일 하루의 전투 계획표입니다. 첫 20분 동안은요, 핵심 지지선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평가하는 거죠. 이때 뭘 봐야 하냐면 분봉 차트에서 거래량이 확 실리면서 갭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힘없이 줄줄 흘러내리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10시 이후에 우리가 첫 번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에 찍었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 막판에 종가 관리 들어오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각 시간대별로 진짜 뭘 봐야 하는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숫자들, 이건 월요일의 생명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코스피 5,620, 코스닥 1,137, 그리고 코스피 200은 833.97.
이 세 지수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중기 추세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가르는 선이에요. 만약 오전에 이 레벨들이 그냥 맥없이 무너진다? 그럼 그날 나오는 반등은 거의 가짜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구간이 깨질 때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손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 신호일 수 있거든요. 월요일에 우리가 정말 최악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빚내서 주식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빚, 즉 레버리지가 주가 하락 때문에 강제로 청산당하고 그 팔리는 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청산당하고 이렇게 하락에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공매도 잔고는 사상 최고치인 15조 원을 넘어섰고요. 개인들이 빚내서 투자한 신용융자 잔고도 33조 원이 넘어요. 이건 지금 시장 바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다 연결하면 아주 간단한 공식이 나오죠. 공매도 많고 신용잔고 높은 이런 레버리지 상황에서 주가가 확 빠지면 담보 부족 계좌가 막 터져 나오면서 연쇄적인 반대 매매, 그러니까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락을 더 부추기는 거죠. 자, 여기서 당일 하락장 방어 수칙이 나옵니다. 이런 날에는요, 내가 가진 종목의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지 꼭 확인하고 그런 종목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하루를 버텨낼 전술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앞으로 3개월, 2분기 전체는 어떤 전략으로 이 험한 시작을 헤쳐나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분기의 각 달의 테마는 아주 명확해요. 4월은 시장이 방향을 잡으려고 애쓰는 시험의 달이 될 거고요. 5월은 여러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그 방향이 맞는지 확인의 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6월은 오펙 플러스 회의나 FOMC 같은 큰 이벤트들이 몰려 있어서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 즉 생존이 최우선이 되는 달이 될 거예요. 철저하게 이벤트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뭘 사느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1순위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는 원전이나 전력기기 같은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겠죠. 2순위인 대형 반도체, 물론 우리 시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유가와 환율이 안정될 때만, 오직 그럴 때만 쳐다봐야 합니다. 반면에 로봇 같은 고평가 성장주들은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2분기 전체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훨씬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확신이 드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그것도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핵심 전략은 이럽니다. 뭔가 큰 이벤트가 있다? 그럼 그 전에 미리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측하고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결과가 나와서 시장 방향이 명확해지면 그 확인된 방향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은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주식도 오직 좋은 날에만 사야 하는 시장이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요, 시장 전체를 덮치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보다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 이게 이번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